약을 복용해가면서도 해봤는데 다 요요 현상과 관리 실패로 실패했습니다. 효과가 어떤가요?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살은 빠지는데 다이어트를 딱 중단한 다음부터가 문제가 돼요. 올해 30살의 김은아 씨. 오랜만에 친구들과 저녁을 먹기로 했다. 저녁 먹었어? 그런데 식당을 향해 가던 그녀들이 먼저 들른 곳은 포장마차. 내 거야. 근데 그 식사하러 가실 건데 왜 이렇게 헛것이 나서요? 못 참아서요. 배고파서. 출출하니까 항상 이 코스예요. 밤 9시를 넘은 시각. 늦은 저녁 식사가 시작됐다. 메뉴는 돼지갈비와 맥주. 친구들이 갈비를 먹을 동안 은하 씨는 내내 고기를 굽기만 하고 별로 입에 대지 않는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다. 그런데 왜 살은 빠지지 않는 것일까? 항상 누누이 얘기해요. 친구들한테 억울하다고. 제가 일부러 많이 먹어요. 아, 똑같이 먹는데 꼭 저는 살로 가는 것 같고 친구들은 그게 다 소비되는 것 같아요. 체질상.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힘든 것이 바로 식사 조절이다. 과연 굶지 않고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비만 전문의 강재헌 교수.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족이 함께 운동을 한다. 요즘 강 교수는 큰아들의 다이어트에 세심한 관심을 쓰고 있는 중이다. 저희 큰아이가 어릴 때 굉장히 음식을 안 먹어서 너무 말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아이가 먹고자 하는 거는 뭐든지 다 좋습니다. 이제 그런 음식들이 케이크, 아이스크림, 초콜릿 뭐 이런 것들이었죠. 식사 시간. 신선한 야채와 반찬들로 가득한 밥상.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풍성한 식탁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전보다 식사량을 줄이지 않고 충분히 먹지만 아이들의 체중이 줄고 더 건강해진 것이다. 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지만 그분들이 자주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식의 종류는 바꾸지 않고 양만 줄여서 먹는 거죠. 참다 결국 나중엔 다시 폭식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GI 수치, 각 식품의 늘 냉장고에 붙여놓고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참고로 한다는 표. 음식마다 뭔가 특별한 숫자가 매겨져 있다. 바로 식품별 GI 수치다. 캐나다의 한 의사가 시작한 GI 다이어트는 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체중 감량법이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몸속에 들어와 당으로 바뀐다. 이때 췌장에서 분비된 인슐린은 이 당을 간이나 혹은 근육 등 각 장기에 골고루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몸에 빠르게 흡수되는 GI가 높은 음식을 먹었을 경우 그만큼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된다. 갑자기 간과 근육의 처리 능력을 넘어설 정도의 당이 들어오게 되면 당은 지방세포에 저장되고 그 결과 더 쉽게 살이 찌게 된다. GI 수치를 저희가 따지는 이유는 우리가 똑같은 열량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더라도 GI 수치가 낮은 것을 먹게 되면 혈당을 그 음식이 조금 높이기 때문에 체지방 축적이 제한적으로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GI 수치가 높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낮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똑같은 열량의 탄수화물을 섭취해도 비만의 위험에서 어느 정도 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이 찌지 않는, 즉 GI가 낮은 식품은 어떤 것들일까? 백미나 흰 밀가루보다는 현미나 통밀 등 정제되지 않은 곡류의 GI 수치가 더 낮다. 단맛이 강하지 않은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는 섬유질이 많고 GI가 낮은 식품이다. 건어물 및 해조류 역시 GI가 낮은 다이어트 식품이다. 그중에서도 강재헌 교수가 꼽는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은 무엇일까? 미역의 GI 수치는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낮고요. 그리고 섬유질이 많고 열량 거의 없고 또 요오드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다이어트를 할 때
포만감을 못 줘서 고생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열량은 거의 없는 데다가 배를 든든히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그렇다면 저인슐린 다이어트, 즉 GI 다이어트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일까? 신청자들을 받아 2주간의 실험에 들어갔다. 두 그룹으로 나눠 저열량 다이어트와 저인슐린 다이어트를 각각 일주일씩 경험하게 된다. 저열량 다이어트의 경우 남자는 1,500칼로리, 여자는 1,200칼로리로 열량 섭취를 제한한다. 저인슐린 다이어트는 GI 수치가 60 이하인 식품을 선별해서 먹도록 한다. 일주일 동안 먼저 저열량 다이어트를 하게 된 이일주 씨. 열심히 칼로리를 계산한다. 갈비탕 같은 경우에는 354가 되고 양이 칼로리를 제한하다 보니 밥의 약 3분의 1은 늘 친구의 몫으로 돌리고 커피 대신 칼로리가 낮은 녹차를 마신다. 이렇게 한 끼에 먹는 것은 대략 500칼로리 정도다. 부족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밥을 먹고 난 순간만 좀 배부름을 느끼고요. 늘 배고픔을 느끼니까 참 힘들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김은아 씨는 지금 저인슐린 다이어트 중이다. 버섯과 야채를 많이 넣은 된장찌개, 그리고 기름을 넣지 않은 생선구이, 현미밥까지. 맵고 자극적인 엄마의 반찬에 비해 은하 씨의 반찬은 야채 위주의 싱겁고 담백한 것들이다. 반찬은 너무 싱겁고요. 반찬에 거의 양념이 없어서 담백하긴 한데 제가 먹던 그런 전에 식단하고 너무 틀려서 먹기 좀 힘들어요. 하지만 은하 씨는 뭔가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저열량 다이어트와는 또 다른 경험. 바로 움직여도 배가 덜 고프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많이 배고프고 그랬는데요. 막 군것질 하고 싶고 했는데 지금은 잡곡밥 해먹고 이렇게 식단 위주로 먹게 되니까 배고픔도 좀 덜한 것 같아요. 저칼로리 다이어트 할 때는 공복감이 되게 심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막 쓰리고 막 쓰러질 것 같고 그래갖고 군것질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칼로리를 맞춰서 먹긴 했는데 섬유질이 적고 부드럽게 정제된 음식은 위를 거쳐 소장으로 빨리 이동한다. 반면 섬유질이 많고 정제되지 않은 거친 음식, 즉 GI가 낮은 음식을 먹었을 때는 위에서 섬유질의 부피가 커지고 천천히 이동한다. 장에서의 흡수도 그만큼 천천히 이루어지고 공복감을 덜 느끼게 되는 것이다. 저열량 다이어트와 저인슐린 다이어트를 번갈아 경험해본 참가자들. 2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평균 몸무게 1.6kg 감량. 저열량 다이어트를 하는 기간 중 0.6kg이 빠졌다. 그런데 저인슐린 다이어트를 하는 기간 동안은 1kg이 빠졌다. 배는 덜 고프고 살은 더 많이 빠진 것이다. 체지방이 분해가 되고 있던 분도 좀 그리고 케톤 검사 결과 저인슐린 다이어트에서 75%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 GI 다이어트가 체지방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 먹는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정말 살이 빠지긴 빠져요. 제 느낌에 눈으로 뭐 1kg, 2kg 그냥 빠지지 않지만 그 왜 바지둘레 뭐 이렇게 옷 팔이 꼈던 티가 조금 헐렁해지고 이 정도. 그래서 체지방이 빠지는 거랑 체중이 빠지는 건 틀린 것 같아요. 저인슐린 다이어트가 사실 기타 황제 다이어트나 원푸드 다이어트와는 달리 우리가 흔히 먹는 우리 한식 음식에 잘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탄수화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나쁘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는 문화를 바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인슐린 다이어트는 곡류 위주의 우리 한식을 지키더라도 그 잡곡이라든지 현미 위주로 먹으면서 그 탄수화물의 그런 나쁜 부정적인 측면은 줄이고 긍정적인 측면은 늘리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마사이족처럼 걸어라 편에서 소개해드렸죠.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족입니다. 이들의 주식은 육류 위주의 기름진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서구인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뚱뚱한 사람,